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 2년 하니까 다양하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죠.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 그것은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용이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배신 행위다. 나는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막 보고 올려버렸어요. 올렸어요. 배신 행위다. 배신 행위다. 우리 국민은 그래도 혹시나 이번만은 대통령이 변하겠지. 영수회담 이후. 그런데 역시나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그 특기인 변명만 해야 되잖아. 희망이 없어. 국민한테 이 뭔가를 해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번 기자회견은 망했다는 거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나왔더라고. 근데 똑 그대로였네, 그죠? 조선일보도 그렇게 썼더라고. 예. 그런데 이 최상병 특검을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에 왔을 때 국힘의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낙선하신 분들이 인심을 보았어요. 봤죠.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살리고 자기들이 4년 후 다시 정치를 시작하려면은 부결시킬 거다. 28일 날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면은 재의결할 때 그때 재의결이 의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네요. 아니 의결 안 된다 이거지. 재의결 되지. 그게 재의결이. 근데 보면은 상당히 이번에 그 총선 민심의 분기점이 3월 초순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종섭 호주론 때문에 윤석열 심판론이 다시 부각되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최상병 이 부분이 한 중심에 있었는데 이걸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는 국회지만 민심이 상당히 요동칠 거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내가 한 게 그거예요. 민심을 거역해도 이렇게 거역할 수 있냐 이거지. 그리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심이 공분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휘발유 끼얹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전진석 비서실장은 우리 대표님도 추천하기도 했는데 큰 역할이 좀 안 되는 모양이죠. 이 대통령이 워낙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죠. 저희 상생과 통일포럼의 공동대표도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봐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귀담아는 듣지 않겠나. 원조 친윤이잖아요. 했는데 역시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자기 죽이려고? 잡으려고? 옳지. 전 정부에서 했지만 뭐가 있었냐?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진술, 선고, 재판 기록,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보고서 낸 23억. 이건 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왜 이건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를 마치 문재인 정부 검찰의
희생양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거의 납득이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을 어쨌든 간에 그 법대로 하겠다. 법에 문제 있으면은 자기가 그 문제는 안겠다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 제외하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민정수석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그 예를 들면은 검사 출신을 갖다가 했잖아. 검찰총장보다 국이나 선배인 사람을.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검찰 장악에 약간 적신호 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려고 하죠. 예. 그리고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공천을 김건희 방탄 검천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잖아요. 예. 검찰 부기 그 총장 기수면허인 검찰총장 구기수의인데 예. 김지원 수석이 기획통입니다. 예. 검찰국장 인사, 예. 법무차관, 예. 대검차장을 예. 했어요. 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물망도 올랐었죠. 이분을 갖다가 또 김건희 방탄용 예. 민정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조사한다 하니까 검찰 지시하려고 지시형 이건 안 되죠.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시작됐고 예. 검찰도 레임덕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예. 검찰은 과거 속성을 보면은 집권 초에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합니다. 네. 그러나 2, 3년 지나면은 전 정권 다 했어요. 문재인 정권 이제 없어요. 국민도 오히려 역작용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있었던 전반기에 있었던 측근 비리, 친인척 이런 것들을 꼬불쳐 놨다가 그 측근 친인척을 수사함으로써 현직 대통령 등의 비수를 꼽는 거예요. 이게 반복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디올백도 하는데 예. 지금 오늘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디올백은 뭐 민간인한테 주었다? 청탁 목적이 없었다? 김영란법도 안 된다? 김영란법만 하더라도 배우자한테 언제 알았냐? 이걸 가지고 법리론으로 예. 이걸 덮으려고 해요? 아니 제가 300만 원짜리 받았으면 가만히 있겠나요? 영부인이에요. 네. 그걸 특검을 통해서 사실대로 밝혀야죠. 그래서 저는 진짜 변하지 않았고 혹시나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영수회담 이후 2년 만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바뀌었겠지, 변했겠지 했는데 역시나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그 특기인 변명만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어제 아닌가요? 그 한국일보에서 그 영수회담 그 밀사 예. 건으로 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강경파와 측근들 때문에 못 만났다. 총리 추천해달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에 좀 문제 있으면 자기 뭐 비서실장이 뭐고도 안 하겠다. 자기는 이제 뭐 서로 간에
돈독히 해가지고 뭐 나중에 골프 같이 해동도 하자. 가족도 만나.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 대표님도 이거는 팩트일 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알았어요. 아, 우리 두 분들로부터 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다 까졌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완승, 예. 윤석열 완패야.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대한 예.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밝혔더라고요. 예. 저는 알지만 예. 제 입으로는 못해요. 못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교수들을 잘 취재하면 나올 거예요. 교수들이 그 다음에 아주 입을 닫아버렸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도 원로 교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자기들, 뭐를 갖다가 가시하려고 그랬을 리도 없고, 팩트일 건데, 그러자면은, 얼마든지 이런 말 저런 말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거기서는 중심은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잡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재명 완승, 윤석열 완패야. 그 결과로 국민의힘 게시판에 윤석열 탈당하라고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본래 또 국민의힘도 좋아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이게 그리고 보수 정체성도 뭐 자유를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보수 정체성도 확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수에서 볼 때는 쭉 서서 개줬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예. 총선 후 보수층에서는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수 종편 채널들 시청률이 확 떨어져 버렸어. 예. 유튜브들이 구독자들이 막 그냥 반 이상 뭐 우수수 나가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보수 유튜브들이. 너무 실망한 거야. 예. 그래서 지금 나가면은 예. 윤석열 욕만 있지 이재명 욕 없어요. 보수 유튜브에도. 그러니까 본인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한다든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다음 선거 대비한다 이게 아무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 지금. 어떻게 됐든 예. 당신 경쟁자를 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 그냥 이제는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예. 그런데 이맥백 교수는 예. 함성득 교수가 한국일보에 가서 예. 공치 협치 얘기를 하다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커져버렸죠. 근데 재밌는 게 청와대에서 공식 라인으로 했다. 응? 예. 이렇게 딱 그 소위 밀사 특사 비선 라인을 완전히 부인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도 딱 부인해 줬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이것은 뭔가? 예. 좋은 의미로 보면은 예. 협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야?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아, 긍정적으로. 미락이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미락. 예를 들면은 대통령과 미략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미락은 없다. 예, 저는 어차피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했다든지 그 이상의 그 비선 라인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단독 회담은 아니었죠. 그죠? 아니었죠. 배석자랑 같이 한거 하니까 미락은 없었다. 네. 근데 그 밀사들이 오고 갈 때 네. 어떤 이야기들은 주고받았겠죠. 그렇죠. 온갖 이야기를 다 했던데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완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예.
제가 영수회담 하기 전에 예. 언론에다가 박정희 YS 회담 때 예. 박정희가 다음은 임자가 해. 음. 그래서 YS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택돈 대변인 태우고 민주당 사로 안 하고 삼각산, 북한산 드라이브 하면서 다음은 나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취재해보세요. 예. 그 실제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여소야대가 본인이 대통령 될 때 여소야대하고 대통령 된 2년 뒤에 선거에서 여소야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기에 대한 심판의 결과니까. 그러면 교묘하게 자기 권력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는 게 거국 내각이고 공동정권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은 그 할 의사가 지금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국민과 예. 야당이 예. 국회를 통해서 더 투쟁을 해야 돼요. 네. 이걸 이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김건희 특검을, 해상된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 초롱성같이 보였던 박근혜도 촛불에 의해서 이 처음 촛불만 해도 완강하게 붙었잖아요. 근데 국회가 당시에 그 이렇게 당시에 새누리당입니까?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같이 이거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 추락하기 본인이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너무 늦었죠. 그게 그랬던 건데 만약에 28일 날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와서 의결이 된다면은 이걸 심각한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는 소리. 예. 이 탄핵도 아니고 그냥 하야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럴 예. 수도 있죠. 예. 우리 이재명 대표가 2016년 탄핵 때 성남시장 시절에 하야하라 박근혜 주창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 당시에. 예. 이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야기했는데 추경을 끝내 거부했어요. 이 국힘과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가 된 박찬대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분적 법률 방식이라고 그러던데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이게 국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네. 코로나 때보다도 자영업자, 예.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더라고요. 예. 경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정부가 있기 때문에 예. 정부를 믿어달라. 예. 정치권이 그러한 25만 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하지만 좀 더 국회에서 협상해봐야죠. 아, 협상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민심이 바다에 떠 있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힘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근데 국힘은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하나가 안 변하고 있어요. 근데 국힘에서 대통령 변화만 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치고 나가야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동훈도 예, 경계에 다시 나오려면은 민심을 등해봐야 돼. 네, 대통령이 잘못 최상병, 김건희 특검 받으세요. 이러면은 길이 있지만은 예, 지난번처럼 그러면 길이 없어요. 하다가 말았죠 그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질이 멸렬하고 있어요?
민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자꾸 윤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상병도 국민이 67%가 지지하는데 최상 특검도 67%가 그것도 21대 국회에서 해라는 게 이 67%인데 그거 어긋나게 나가니까 이 거부권 행사를 갖다가 건의하겠다 이러니까 현재 국힘은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없다 보거든요. 새로운 보수 정당 탄생이 저는 해결책이다 이래 보는데 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이 총선 민심의 결과는 윤석열, 이재명 공동정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협치를 하라고, 네. 공치를 하라고 명령을 한 건데 예. 그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예. 거국내가 네. 영수회담 해라. 네. 거기서 합의해라. 네. 근데 이제 영수회담만 했지만은 네. 저는 비선 라인의 합장을 네. 이재명도 때려준 거 보면 그래도 당일 현장에서는 아니지만 비선 라인 그 밀사들 통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네, 형성됐다고 봐야죠. 그거는 있죠. 그런데 아무튼 비선 라인을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니까 여기서 또 합장 때려줬잖아요. 네. 이것은 협치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결국 뭐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국내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이 탈당할 때는 밀리고 밀려서 그렇죠. 탈당을 했지만 본인은 그 당에 그렇게 애착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하니까 저는 탈당을 별로 중요하게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거국 내각을 꼬리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의 영을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본인한테 나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헌정 중단은 바라지 않는데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개헌, 네. 4년 중임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 집정제, 프랑스식 예. 정치 체제를 좋아하는데 MB 때 예. 안상수 대표가 저하고 개헌 문제를 깊숙이 논의해. 근데 방법이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MB가 임기를 1년 단축하면은 맞아 돌아간다. 대선과 총선을 함께 한다든지. 대선과 이제 지금은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년 있다 총선하면은 중간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선거가 지금은 뭐 거의 매년 있어요. 어쩌다 보면 하는 애는 없지만 선거 횟수도 줄고 정치적 협동 예산도 줄고 4년 중임제를 하고 MB의 임기를 1년 단축해라. 한상수가 자기가 해내겠대. 네. 그래 소식이 없더라고요. 네.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 1년 단축하라면 하겠냐 이렇게. 응? 나도 그 이상 수긍은 안 했지만은 국회의원보다 이제 당선된 사람한테 너 3년만 해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보온상수로 쫓겨난 것 같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일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지금은 돼 있지만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은 임기 1년 단축해서 7공화국을 탄생시키는 역사적 대통령이 된다. 본인이 그런 역사적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왜 다른 대통령은
그러한 결단을 못 내리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네. 하실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한번 그러니까 예. 제가 만약 예. 국회의장이 됐다면 그걸 하려고 했어요. 아, 이번에 국회의장은 안 하셨더라고, 출마를.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뭐, 네 분 후보가 다 너무 명심팔이만한다고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예. 이재명 타임입니다. 이재명의 시간이다. 근데 이재명을 DJ 비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DJ 비교하는. DJ만큼 네. 위대한 정치인이다. 이래 보는 거는. 그래서 그런 평가도 있지만은 네. 제 입으로 그 말을 말을 예. 그 임기 1년 단축 예. 개헌.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은 7공화국을 6공화국, 5060을 지금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종식시키고 정말 역사의 대통령이지. 역사적인 7공화국을 탄생시킨 미래의 대통령상으로 남아야 돼. 그것이 좋아. 그걸 한번 잘. 아니, 그거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네. 예. 지금 금방 제가 그 국회의장 이야기 했는데요. 이재명 시간이다.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란 것이 또 이 상권 분립에서 이렇게 엄연히 다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이 우리가 탈당도 하게 하고 그 이랬는데 22대 국회 좀 어떻게 운영된다고 돼야 된다 보십니까? 상대가 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에서 국회를 바라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전 이렇게 이번 국민이 민주당한테 180석을 주지 않고 175석, 야권에게 200석을 주지 않고 192석을 준 것은 예. 황금 분할, 예. 신의 한 수를 넣어줬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이재명 예. 공동 정권으로 공치, 협치를 하라는 줄만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의 교착 이런 걸요, 하나 예를 들면요, 노태우, 이홍구, 네. 김대중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이홍구 민자당이었던가 뭐 대표가 영수회담 끝나고 돌아와서 기자들한테 발표하기, 이번 영수회담에서 하나도 합의된 것 없이 실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끝나면은 저랑 같이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 2층 옆에 가면 단유브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둘이 1시간이 넘게 둘이 정리를 했어요. 딱 돌아와서 기자원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번 영수회담은 대성공이고 이런 걸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발표문 좀 보내주라고. 자기들도 똑같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의 혼란이 왔는데, 집권 여당 대표는 실패다, 야당 총재는 성공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코믹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물리대 정치학과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물리대 정치학 교수를 한 이홍구 대표가
정치 구단 양김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요 여야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처음 열렸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이태원 특별법이 나왔잖아요. 의과대학 문제 정원수 늘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잖아요. 이런데 예를 들면 더 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게 성공했다. 그래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또 만나서 또 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국민이 희망을 갖겠어요.